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서 거래일자가 1월인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일단 필터에 대한 개념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동 필터가 되겠죠. 만일 수량이 20 이상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수량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자, 보다 큼, 만일 20보다 크다, 혹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수량이 20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필터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필터는 간단한 조건일 때는 자동 필터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좀 복잡한 조건이 나올 때는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동 필터는 사실 시험에 나올 게 그렇게 많이 없고요. 고급 필터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수량이 20 이상이라는 조건 처리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누르시면은, 고급 누르시면은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목록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목록의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조건은, 별도로 표 외에, 데이터 외에, 이제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조건 입력을 하시고요. 조건의 범위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2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두 개 있을 때, 수량이 20 이상, 단가가 85만 6천 이상일 때.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값들의 범위 선택하시고, 자, 조건의 범위.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항목의 이름은 이 표에 나와 있는 항목의 이름, 수량하고 단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수량이 20 이상 그리고 단가 85만 6천 이상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조건은 고급 필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면서 거래일자가 1월이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체 평균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에서, 자, 이 전체 수량을 가지고 전체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거래일자가 1월이다. 자, 거래일자는 연, 월, 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월만 또 추출해서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든지 어떤 계산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급 조건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조건 지정은 간단해요.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뭐 크다, 작다, 뭐 같은 행에, AND인 경우에는 같은 행에, OR인 경우에는 다른 행에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데 고급 조건 지정은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일단 이 평균을 구하셔야겠죠. 평균 구하셔야 되고요. 이 평균 값을 가지고 10하고 비교 판단하고 15하고 비교 판단, 20하고 비교 판단을 해서 yes냐, no냐, true냐, false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결과하고 그 다음 거래 일자에서 월만 추출을 해서 자, 이 월값이 1이냐 1이 아니냐라는 조건을 비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 비교 판단하고 이것도 조건 비교 판단해서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기서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평균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평균을 이제 조건을 주실 때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함수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고 이 함수의 값이 현재 수량의 값보다 크냐,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크냐라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량은 이렇게 D, 그러니까 열이 되겠죠. 자, 열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했고요. 절대 참조를 했고요. 행을 뜻하는 2는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혼합 참조로 표시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행은요. 현재는 10에 위치해 있지만은 다음에는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이런 식으로 행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비교 판단하면서 그 결과를 만족하느냐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행부터 열 번째 행까지 다 비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은 행은 상대 참조하고 D 열은 이제 고정,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이제 시기 함수를 이용해서 시기 들어가 주는 거죠. 먼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A 두 번째 셀에 있는 월만 추출해라. 월만 추출해서 1하고 같으냐 비교 판단하는 거죠. 자, 비교 판단할 때 A 두 번째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행은 계속 비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비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조건을 문제와 동일하게 정답과 동일하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고급 필터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범위 선택하시고 자, 조건 설정해 주시고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값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량이 20, 25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보시면요. 범위 선택하시면 평균이 여기 나와 있죠. 17.7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값이. 그래서 20 이상인 경우가 또 여기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일자하고 수량이 모두 만족할 때 레코드만 이제 값들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자, 함수식, 수식을 입력을 할 때, 계산식을 입력을 할 때 상대 참조를 할 거냐, 절대 참조를 할 거냐. 보통 행은 상대 참조하고 그리고 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뭐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워도 상관이 없죠. 그 말은 완전히 행과 열을 상대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행은 상대 참조하고 열은 절대 참조할 수 있도록 혼합 참조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은 반드시 상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 보시고 혹시 자, 이 달러 표시가 없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2라고 되어 있는 행은 상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전 기본 조건 처리할 때는 조건을 입력할 때 자, 목록에 나와 있는 항목명하고 동일하게 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거래월이라고 있습니까? 없죠. 평균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만일 여기에 수량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량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고급 필터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결과가 안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수량이 목록에 나와 있는 수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조건은요, 함수식을 이용한 겁니다.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그 평균값으로 현재의 수량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량의 값만 가지고 조건 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량값만 가지고 20보다 크다, 3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상수값을 가지고 비교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함수의 결과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17.7 정도 되는 평균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한 이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할 가상의 필드명, 항목명이 필요해요. 그게 평균이 되는 겁니다. 꼭 평균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값을 주시면 되는데 수량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함수, 고급 조건을 주실 때는 이제 함수가 이용이 되는데 함수가 이용이 되어서 조건 처리가 될 때는 거래 일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거래월 이런 식으로 목록에 나와 있는 항목의 이름하고 다르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함수가 이용이 되었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 또 다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가 거래월이라는 임시 데이터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될 공간을 미리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월 평균이라고 항목의 명을 이제 목록에 나와 있는 항목명과 다르게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 조건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은 동일해요. 그죠? 조건은 동일한데 이렇게 항목의 이름이 다르다. 거래일자, 수량은 사용할 수 없다.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항목의 이름으로 주셔야 되고요. 자, 이름을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름을 아예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는 이제 함수나 계산식을 이용해서 조건으로 지정하는 경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조건 지정 시 조건 필드명은 원본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입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생략해야 된다. 자, 조건의 필드명이 원본 필드명과 달라야 하고 기준 셀은 자, 기준 셀이란 것은 현재 C 두 번째, 자, D 두 번째죠. D 두 번째하고 A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 두 개의 셀이 되겠습니다. 자, C 두 번째하고 C 두 번째가 아니고 A 두 번째입니다. 오타네요. 자, A 두 번째하고 D 두 번째가 이제 기준 셀이 되는 거죠. 기준 셀이 되는데 다음에는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이런 식으로 행은 상대 참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D 두 번째에서 D 10번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균을 구할 때 평균값의 범위는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